절반 정도는 고배당주를 가져가시고 나머지 주 가지고 이제 지수 투자, 이제 약간의 테마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지만 지금 같은 때에는 방향성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고배당주보다는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고배당주 자리에다가 오히려 지수를 넣고 그 다음에 테마주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비중을 좀 올리셔서 운용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간으로 만약에 배당주에서 지금 3.5% 4% 정도의 이자를 받고 계셨다면 사실 배당의 규모를 한 2%나 1.5% 정도로 낮추고 자본 차익을 늘려서 연말에 그거를 배당보다 훨씬 더 좋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그룹 파트너스의 황호봉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해외 주식이랑 해외 채권, 원자재 등 국내외 자산들을 많이 운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연금 관련해가지고 운용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300만 원이 미래에는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사실 3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300만 원이라고 쓴 이유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국민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답이 나와서 이제 저도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 또 뭐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다 이제 물가 수준이 다르고 소득 격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칭해서 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가지고 계시는 자산, 그 다음에 또 보유하고 계시는 또 부동산, 뭐 이런 환경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 부분들은 또 따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셨을 때 한 8%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 내시면 그 부분이 작게는 300만 원, 또 이제 많게는 이제 또 그 이상의 또 많은 수익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인컴 자산들이 여러분들의 노후 소득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면은 그 네. 8% 수익률을 내면서 이제 나중에 월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환급 비율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한 계좌에 다 넣어서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 IRP에 들어있는 거를 8% 수익률을 다 내가지고 내가 그거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계좌보다는 그 자금의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쓰셔야 되는 자금들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쓰셔야 될 자금들을 필수 생활 자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쓰셔야 될 아주 필수적인 돈, 그 돈들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한 계좌에다가 파킹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지생활자금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한 8%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계좌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연금저축 계좌도 좋고 IRP 계좌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간에 그 제도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일단은 목표로 삼으시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는 미래생활자금이라 그래서 한 7년 이상의 나중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자금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지생활자금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8%가 나오면은 사실 정말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또 부침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장이 너무 좋으니까 뭐 10% 이상의 수익률도 월등하게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도 한 2, 3년 정도를 평균으로 봤을 때 8%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생활자금까지 포함했을 때 8%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짜셔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좀 장이 좋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는 이제 조금씩 운용 방식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생활자금, 그다음에 유지생활자금, 미래생활자금이 있어요. 근데 필수생활자금은 지금 이렇게 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생활자금은 여러분들께서 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 뭔가 가족 행사가 있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쓰셔야 되는 자금이고 그리고 또 갑자기 유지생활자금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또 쓰셔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필수생활자금은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파킹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생활자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인컴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계좌인데, 그 계좌에서 인컴 자산들이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커버드 콜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채권도 들어가 있을 거고, 고배당주도 조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변화를 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은 사실상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올라가더라도 상방이 막혀 있기는 하지만 여튼 많은 인컴을 뽑아내주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그냥 뭐 종합채권이나 아니면 국내 일반적인 채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미국 투기 등급 채권, 즉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걸로 바꾸시는 그런 운용을 하셔도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계좌에서 만약에 고배당주를 일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고배당주에서 나오는 인컴이 여러분들의 유지생활 자금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IT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테마 쪽으로 조금 비중을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유지생활 자금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는 미래생활 자금입니다. 미래생활 자금은 이럴 때 사실 돈을 조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미래생활 자금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절반 정도는 고배당주를 가져가시고, 나머지 주 가지고 이제 지수 투자 조금, 그리고 이제 약간의 테마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지만, 지금 같은 때에는 요거를 방향성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를 살짝 바꿔서 고배당주 자리에다가 오히려 지수를 넣고, 그 다음에 테마주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비중을 좀 올리셔서, 이럴 때 미래생활 자금의 규모를 이렇게 확 늘리시는 그런 운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대응을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고배당주나 미국 ETF에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네. 주장도 많은 것 같은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미국 ETF도 그냥 일반적인 고배당주를 가지고 계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뭐 배당 성향이 올라가는 ETF도 있고 배당률만 사실은 좀 높은 ETF들도 있으니까, 그런 ETF들을 투자하셔서 배당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지수나 다른 테마만큼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배당주보다는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연간으로 만약에 배당주에서 지금 3.5% 4% 정도의 이자를 받고 계셨다면, 사실 배당의 규모를 한 2%나 1.5% 정도로 낮추고 자본 차익을 늘려서 연말에 그거를 배당보다 훨씬 더 좋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개인 연금 운용할 때 뭐 미국 주식도 있고 그 안에서 국내 주식도 있고 채권이나 금 투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좋을까요? 현재 현금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훨씬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대라고 하더라도 일찍 은퇴해서 그냥 지금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은 금융자산에서 일부 배당으로, 그 다음에 인컴으로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좋다고 성장주를 막 다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직장을 벌써 은퇴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일정적으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그래야 사실은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60대라고 하시더라도 현금 흐름이 아주 괜찮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을 옮기셔서 옛날만큼의 소득은 아니더라도 일정의 소득이 나오시고 그거 가지고 지낼만 하시다라고 하면은, 그럼 유지생활자금에서도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미래생활자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금 계좌 운용할 때 네. 좀 어려웠던 점이 ETF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이걸 좀 고를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은퇴 이후에 만약에 ETF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컴이랑 고배당 쪽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아니고 조금 어렸을 때 만약에 연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량주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만약에 정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S&P 500으로 다 채우셔도 돼요.
그리고 또 아니면 나스닥으로 다 채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안 하시고 그것만 투자를 하셔도 큰 이익을 보면 모를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데 20, 30대의 사실은 이야기고 5, 60대로 넘어가면은 조금 그래도 인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둔탁한 그리고 상승의 변동성이 좀 적은 그런 ETF들로 가져가시는데 그거는 이제 배당률을 보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배당도 좀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ETF나 좋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당은 사실은 높게 주는데 기업 실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배당이 높게 나오면은 그거는 사실은 착시 효과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에는 작년에 배당을 얼마 줬지? 근데 올해는 배당을 얼마 주는구나. 작년에는 이만큼 벌었었네. 이 ETF의 기업들이 이 정도 벌었던 기업들로 채워져 있었네. 근데 그거보다는 올해 조금 더 버는 기업들로 리밸런싱이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바꿔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5, 60대들 중에서 이제 인컴 투자를 하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커버드 콜 100%로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커버드 콜은 운용이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떨어질 때는 비슷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상방은 막혀져 있고 하방은 똑같이 열려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용을 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을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전체 자산 중에 한 절반 정도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뭐 채권 회사채라든가 그 다음에 고배당주라든가 이런 주식들로 채웠다가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주식을 조금 정리를 하고 계셨다가 채권을 가지고 다시 커버드 콜로 옮기시던가 아니면 그 주식을 판 부분만 커버드 콜로 옮기셔가지고 커버드 콜의 주수를 늘리시는 이런 리밸런싱을 하시기를 좀 강권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커버드 콜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원금을 빼먹고 내가 인컴으로 받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이 꼭 와요. 왜냐하면 금융상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하실 때는 꼭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생각을 꼭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